글로벌 리포트 국제문화평론가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파리에 계시는 소장님도 어깨가 들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귀국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잠시 귀국해서 잠시 있다가 다시 나갑니다만은 현재는 서울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더 가깝게 들리는 또 느낌도 있네요. 네. 최근에 며칠 사이에 지구촌에서 중요한 선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7일이죠. 프랑스에서 조기 총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연합이 극우를 밀어내고 깜짝 승리를 거뒀네요. 예상 외의 결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는데 그중에 일부 좌파 연합이 승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 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극우 세력이 그러니까는 국민연합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더 다수였습니다. 다만 결선 투표 이후에 결과가 과연 극우 세력이 절대 과반을 차지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프랑스 정치사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현대 그 정치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을 열어봤는데 예상외로 좌파 연합이 극우 정당을 누르고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석수를 보면은 좌파 연합 그러니까 신인민연합이 178석을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중도 앙상블이 150석, 그다음에 극우 세력이 142석으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3차 결선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하는 그런 그 결과를 빚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극우 세력이 이제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 근데 무엇보다도 절대 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이 극우 세력이 프랑스를 지배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표심이 아주 엄청난 힘으로 발휘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어쨌든 프랑스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은 승리했다. 이런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서, 네. 그것도 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반을 넘지도 못했죠. 네,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느 세력도 네. 과반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올림픽, 파리 올림픽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향후 차기 정부도 구성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제3자 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거든요. 차기 네. 정부 구성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를 전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하고 이 정치 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파리에 우리도 이제 선수단을 파견을 하는데 과연 이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정부도 없는 그런 국가에서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 이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프랑스의 새 정부가 올림픽 기간 전에 구성이 될 것인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바로 다음 날 현 총리 아탈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만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거를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총리가 사퇴하고 어떻게 잘못하면은 무정부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총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 총리가 이 좀 치안과 여러 가지 행정 이런 것에 대한 안정을 다잡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은 다만 이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차기 정부가 구성이 되느냐. 이 차기 정부가 구성이 되려면 의회 다수파가 지지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총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좌파나 그런데, 뭐 집권당의 협력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에서도 상당히 그 총리를 인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분열되는 양상이거든요. 네. 특히 그 좌파 연합에서 가장 득표수를 많이 얻은 정당이 굴복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이름의 그 급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당에서 총리를 배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그러니까 중도 세력과 우파 세력이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파 연합 내부에서도 그러면은 그 굴복하지 않는 정당을 배제하고 어떤 그 거대한 연립 정부를 꾸려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지금 그 고민에 빠져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좌파 연합에서 가장 표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굴복하지 않는 정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도 세력 중에서도 사실 중도 세력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세력인데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출연했는데 문제는 과거에 좌파에 소속돼 있던 인물들 혹은 과거에 우파에 소속돼 있던 인물들 중에서 온건 세력들이 만들어서 구성된 것이 지금 중도 세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표가 이렇게 된 이상 이 중도 세력이 그러니까 반으로 분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민연합 그러니까는 좌파가 주도하는 정부에는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세력이 나오고 중도 안에서 그다음에 아니다 극우를 막기 위해서는 좌파 연합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세력으로 중도가 지금 이 분열하는 그런 양상까지 보여주면서 과연 차기 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이끌고 있는 장릭 멜랑숑,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협상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연정을 거부했고 차라리 그냥 대통령은 신인민 전선의 통치를 맡길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좌파 연합에서 총리를 지명할 걸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장기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인민 연합에서 그 한 명을 지명을 하면은 대통령이 추인을 하는 이런 방식의 신임 총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총리가 배출될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이 정부가 전복될 수도 있는 의회 다수파에 의해서 전복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까지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책 하나마다 이 의회에 의해서 거부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다수의 지지를 받는 그런 어떤 그 거대한 연정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극좌를 배제하느냐 아니면 우파를 배제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좀 복잡하군요. 한두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랑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또 빨리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변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이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혼란된 모습을 과연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압력이 정치권에 들어가면은 또 의회에 빠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프랑스 앞에 영국에서도 정권 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전 세계 흐름인가요? 여기도 같은 맥락이네요. 이 큰 틀에서 보면은 프랑스도 좌파가 다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영국도 14년 만에 노동당이 지금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독일도 사회민주당이 3인당이 그 정권을 잡고 있고 스페인도 역시 그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럽에서 다시 핑크 타이드 그러니까는 이 붉은 물결이 다시 이렇게 휩쓰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좀 전에 프랑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된 것이 극우의
어마어마한 그 성장 이것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극우 동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영국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 보수당이 얼마 전 그 브렉시트 이후로 그 민심을 많이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영국 국민들은 지금에 와서는 브렉시트가 잘못된 거였다 이렇게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당의 신임을 그 많이 잃은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영국 개혁당 그러니까는 영국에서의 극우파가 바로 이 영국 개혁당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우파 목소리가 많이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경우처럼 프랑스도 조금 전에 그 우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이게 중도와 극우로 나눠져 나갔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노동당이 아주 대승을 거뒀거든요. 예. 역사적인 대승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이 보수당이 거의 자멸하다시피 그렇게 가면서 보수당 그 노동당 표가 많이 올라간 반면에 14년 만에 집권이에요. 네네. 네, 역사적이죠. 그 영국 개혁당 역시 그러니까는 영국의 극우 세력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를 진출하는 5석을 차지하는 그런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만 사실 이 그 지지 표수로 따지면은 영국 개혁당이 14.3%를 얻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녹색당이나 그 자유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보다 기존에 있던 정당들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보수당의 표를 더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결과를 얻어서 이번에 보수당이 몰락하는 이런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은 어떤 그 진보 세력의 어떤 그 성장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 극우 세력의 어마어마한 성장 이런 그 결과로 이 지형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쪽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죠. 이란에서도 조기 대상 결선 투표가 열렸는데 이변이 일어났고 그동안의 개혁파 후보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결선에 진출했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란도 마찬가지 이변이었습니다. 이 원래는 그 결선 투표로 간 후보가 이제 그 보혁 한 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1차 투표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보수 세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혁신 세력에서 딱 한 명 폐지시키한 현 이제 당선인이죠. 네. 후보만 있었는데 결국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란을 지금까지 그쪽 현대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란 하면은 강경 보수파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민심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심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이 대통령 선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이란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연 민심도 그러냐 그렇진 않고 대통령이 계속 보혁 이렇게 교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이 강한 보수 세력이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 다시 페제스키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혁신파의 인물을 국민들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개혁에 네. 물꼬를 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서방 세력과 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그 서방과 이란의 갈등이 이란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란만의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강경 보수파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란을 적대적으로 했을 때 그 미국의 강경 보수파의 경우 이란을 적대적으로 했을 때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진다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이제 활용을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란과의 어떤 그 서방 세력과의 새로운 대화의 물고 이게 또 물 건너갈 수도 있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 신중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좀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 미국의 또 대선이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11월에 남아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바이든, 트럼프 두 전 네. 현직 대통령인데 요 최근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미국 대선도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공교롭게 오늘 주제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 네. 미국도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또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토론을 좀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많이 민심이 떠나거나 지지층이 걱정을 하거나 이렇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조금 해방이 되는 듯한 그런 양상이었는데,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경우 후보를 교체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미국 민주당 네. 앞으로 후보 교체 가능성 있나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치러왔던 그런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그렇죠, 후보자를 뽑는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은 바이든 현 대통령 후보가 스스로? 사퇴를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전혀 그럴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예, 완전히 네.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워낙에 지지 세력, 그다음에 물질적인 지지하는 그런 그룹에서도 후보를 교체하지 않으면은 지지를 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강경하게 나와 있어서 민주당이 좀 분열되는 양상이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참 이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와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상당히 불리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노 정치인의 당황하는 그런 모습에 동정 여론이 또 다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게 참 정치라는 것이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는 건데, 네. 그러니까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공화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이렇게 당황해하는 노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선친의 모습이 떠올랐다. 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뭐 이런 동정 여론이 다시 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렇게 노 정치인을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이 노인 학대다, 이런 주장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한 다시 우군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는데, 현대 정치가 이제 미디어 정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미디어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는 지난 토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불리하게 작용을 했는데, 이 똑같은 모습이 이번엔 다시 동정 여론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까지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럭비공 튀는 것만큼이나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캠프에서 이런 전략을 짰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동정 그렇죠. 여론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런 바람이 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뭐 이게 워낙 위험한 전략이죠. 이걸 전략적으로 짰을 그렇죠. 그런 참모들은 없는데. 없었겠죠. 우리나라 예. 정치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계속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네. 세계 정세 오늘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